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2월 첫 거래일부터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그의 매파 성향이 부각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5천선을 내줬고요. 종가도 현재 5천선이 무너진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사이드카도 발동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피에서 조 단위의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해서 조 단위의 매도세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떠나는 건지 지금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매도세 이 부분을 보면 반도체를 파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들 증시 인사이트 투자 노하우에 모두 꽉꽉 눌러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머니쇼 플러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2월 첫 거래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천선 무너진 상태로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5.26% 많이 빠졌네요. 4,949포인트. 코스닥 그래도 1,000선은 좀 지켜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00선은 좀 아쉽습니다. 4.44% 빠졌네요. 1,098. 자, 오늘 수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슬기커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셌습니다. 막판에 조금 매도세를 줄여낸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한 건 3조까지도 봤었는데 현재 2조 5천억 원대 매도세가 나왔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했죠. 그런데 오늘은 산 만큼이나 좀 팔았습니다. 2조 2천억 원을 판 기관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에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간 것. 이 바이오의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마감 수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 세 가지들, 키워드 세 가지로 오늘 장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지명. 자, 지명. 여러분 주말부터 계속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주말부터 계속 이 이슈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그래서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에서 11년 연준 이사를 재임했습니다. 당시 이 QE를 가지고 버냉키 의장과 싸움이 있었을 정도다, 비난했을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입장에 맞춰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파적인 비둘기다. 케빈 워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명이 되자마자 시장의 여파가 좀 큽니다. 나스닥과 S&P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금, 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워시의 아이덴티티, 좀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 되면은 유동성을 줄이지 않겠냐. 그동안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자산들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QT를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대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의 간섭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왜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까? 공화당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오늘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정 중에서도 반도체에서 유독 많은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자, 앞서 있는 화면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분홍색 선이 외국인의 매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죠. 외국인은 1월에만 삼성전자를 1.5조, 하이닉스 1.2조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도체의 겨울을 얘기했던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스탠리 숑킴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말 사이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D램을 아주 좋게 본다라는 것인데요. 이익 추정치가 확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245조 삼성전자가 벌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엔 300조를 넘게 SK하이닉스도 179조, 225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기존 1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삼성전자 올렸고요. SK하이닉스 84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숑킴. 반도체의 겨울을 논했는데 목표 주가 누구보다 많이 높였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서 선방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기업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 5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입니다. 확실히 로봇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수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에코프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한 수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MLCC 또한 부각받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타 바이오텍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유로핏도 이제 정부의 지원을 할애해서 조금 더 높은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금융지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략 한 7개의 증권사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수 의견, 투자 목표 주가도 올리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방한 기업들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증시 인사이트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점검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고 그의 강한 매파 성향을 우려하면서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가 그나마 조금 만회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워시 쇼크, 이 충격을 그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경수 연구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고요. 예. 워시 쇼크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원재재 가격, 특히나 이제 금 가격하고 연동성이 그렇죠. 높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뭐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EX 미국 자산, 그러니까 미국 자산 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그 미국 자산 달러가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측면에서의 핵심 원자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가격 역시도 원자재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크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에서 저희가 좀 봤다시피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상당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의 어떤 임팩트를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들 수급의 이탈을 우리 상당히 좀 야기시켰고 선물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 지수도 외국인들 수급 한
2조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직계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한 2.5조 정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선물 좀 고르게 많이 매도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도 좀 올라가게 됐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PPI도 너무 올랐다는 측면도 상당히 워시 쇼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원자재하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하락 임팩트를 좀 네. 보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시 지명 이후의 시장 일단 크게 좀 짚어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 이제 조기 총선과 자민당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제 재정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1,200조에 달하는 또 시장의 자금을 푼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엔화의 약세에 대한 동조 현상이 또 원화의 원화의 약세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은 이제 환율에 조금 더 기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포지션을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전차 분단의 차익 실현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누구나 드는 생각은 네. 개인들이 그동안에 뭐 6조 이상의 규모로서 순매수를 대응을 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당연히 힘에 붙일 것이다. 맞아요. 아무튼 뭐 예탁금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시장에서 매수 기조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간 밀릴 것이 되게 아슬아슬한 시장인 네.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가 워낙 예측치보다 과하게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면은 이 저가 매수냐 아니면은 뭐 지금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냐라고 yes or no로 대답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선 관망세가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전략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시장 진단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도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1,100선이 일단 무너진 상태로 오늘 조가가 나왔습니다. 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좀 팔았는데요. 시장 진단 이야기 한번 워시 쇼크.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워시를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근데 이 워시 이 신임 의장이 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이경수 위원님?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오늘 밤쯤에 이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좀 이제 과거 이제 연준 이제 이사 이제 재임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QE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유동성 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적이고 상당히 시장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워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는 상당히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컨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심층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제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오랜 지인의 사위라고 하죠. 맞아요, 에스티로더. 예.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혈연을 통한 약간 지인을 통한 이런 컨셉의 인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을 이제 인사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뭐 이제 이사부터 해가지고 쿡 이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를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시가 트럼프보다 강할까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핵심은 이제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국가가 AI든 혁신 산업을 그 국가의 어떤 우선주의 컨셉으로 밀어준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반대의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 금리라든지 달러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합을 맞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액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신화적인 어떤 액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얘기인데요. 반도체가 사실은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지난주에 실적 추정치가 한 30%에서 40%가 올렸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삼성전자의 올해 그 영업이익이 160조 원이 됐어요. 실적 시즌 전에는 한 120조 정도에서 160조로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한 90조 수준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130조, 140조가 됐습니다. 네. 요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성의 이슈, 모멘텀은 이미 조금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센서스 상향이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의 공백기가 일어납니다. 이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떤 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이 예측치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면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만큼 많이 주가가 올랐고 지금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각각의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지금 8배까지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는 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8.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네.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털 매력, 퀄리티 측면에서 분명히 기여를 했다. 반도체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워시 자체로 인한 충격이라고 보기엔 사실 워시가 지명될 확률도 그 전에 계속 높게 나왔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겹친 거죠. 일단 그 펀더멘털 컨셉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거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라는 그 원자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성향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상승세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존에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횡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돌린 부분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비미국 자산이 아니라 다시 미국 자산으로 몰려갈 수 있는 안전 자산 선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 우리 앞으로 대한 전략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000 무너졌고 코스닥이 1,100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지금 하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열렸습니까? 일단 1차적인 우리가 심리적인 이 지지 라인은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현재는 같아요. 무너졌고. 워낙에 예. 그동안에 사실 유동성 파워가 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부진이 1차적으로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먼저 했었고 그동안에 잘 버티던 마이크론도 좀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밸류체인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에 투자서를 또 부인했다, 뭐 안 했다. 이게 전형적인 순환 거래다, 아니다. 이런 여파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과 한 2-2달, 3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습 효과는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AI 거품론이 예상보다 좀 주기가 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것을 기회로 당연히 삼아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런 마이너스 지금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네. 이 5%대의 타격감은 사실 당장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오늘 낙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의 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요소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사실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과 뭐 기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적인 요소에 지금 공백기거든요. 네. 그 요소를 조금 더 확인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워시 쇼크라고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채팅창에는 왜 미국보다 우리가 더 두들겨 맞나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급등했다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 급락하기에 충분했던 지금의 증시 상황이 최근에 있잖아요. 유동성으로 올라간 게 모두 그렇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게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도 케빈 헤셋은 원래 트럼프가 그렇게 이 페드로 보내기가 싫다고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중위값 정도로 중용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지 요인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위원님, 오늘 개인이 지금 보면 4조 5천억대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개인의 강한 매수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빠질 때,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수하거나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반대급부에는 항상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끌어올리려는 개인들의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했던 개인들의 매수의 핵심 그 통로는 이제 ETF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코스닥 ETF, 뭐 코스피 ETF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거의 이제 1조 원 수준의 상당히 좀 강한 수급 임팩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개인들이 ETF를 또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개인들이 순매수가 상당히 좀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인들의 수급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늘같이 이제 빠졌을 때 개인들이 매수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들의 임팩트를 어떻게 보냐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같이 파는데도 개인들이 혼자 샀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의 수급의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임팩트가 계속 좀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개인들의 수급의 임팩트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센티멘트를 반영해서 덜 들어오는 측면이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5조 원 샀다, 4조 원 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수급의 어떤 기여도 측면에서 분명히 약간 좀 지수의 어떤 횡보세가 좀 나타나고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이 수급의 어떤 여력 자체가 충분히 좀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TF의 어떤 개인들의 순매수는 지난주에 뭐 매일 1조 원 정도씩 샀다. 그래서 코스닥은 한 5조 원 넘게 샀고요. 코스피는 한 4조 원 정도 샀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것이 개인들이 수급의 임팩트를 그리고 수급의 어떤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신용잔고가 30조 원대로 거의 늘어난 상태잖아요. 네. 개인 물량들이 좀 털리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털리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또 오르면 후행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비투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측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대 매매가 시장의 또 하락을 더 가파르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시장의 방향성대로 다시 이제 신용잔고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략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컨셉보다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고 이 펀더멘털의 좋은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좀 낮은 이런 컨셉에서 이런 펀더멘털이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빅스 지수라든지 금리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위험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괜히 좀 불안해지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건 김성훈 대표님, 그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보유량을 많이 늘린 상태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들어와주면 좋긴 하겠지만 연기금이 앞으로 보유량을 늘린다면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연기금이 보유량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실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이제 가동이 됐을 때. 이게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고 투심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연기금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뭐 개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국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투심의 안정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은 뭐 그런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일단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올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간다면 연기금이 하방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장이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로봇 같은 최근에 이 대세 섹터, 대세 종목이었던 이 로봇의 흐름이 앞으로 어떨 것이냐인데요. 오늘 장중에 로봇 쪽에서 되게 변동성 컸거든요. 어떤 종목은 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종목들은 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로보티즈만 이제 딱 본 것 같은데 로보티즈도 오늘 9%가량 지금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종가는 2%대 하락 마감한 상태입니다.
상승장을 즐겼던 로봇인데요. 이경수 위원님, 대표 종목들 종목마다 좀 오늘 이제 좀 뭐 차별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섹터를 말씀드리면 네. 로봇주는 전형적인 고 PER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 PER 종목군들은 금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종군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고성장, 이렇게 성장주, 고 PER 종목군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진하고 시장 대비해서 더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자산군에 대한 심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로봇주에 대한 펀더멘털을 무너뜨린다 이런 컨셉보다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예. 뭐 채권을 매수하고 현금을 매수하고 주식을 판다. 그리고 주식을 파는데 뭐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자산을 사고 뭐 한국이나 이머징을 판다. 이런 컨셉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 로봇주 고평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센티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그 모빌리티 기반의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다. 다만 그래도 약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횡보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 위원님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로봇주들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 보이는 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주에 대한 뷰가 너무 좀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예,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핵심으로 보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닥 시총 지금 4위 정도까지 맞아요. 안착을 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사실 연말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빅3 안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잖아요. 네. 우즈벡이라든지 이 공장을 이렇게 공격 증설하면서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발표되지 않아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은 거의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3월에 신사옥을 이제 신사옥 7층짜리죠. 그 이제 그 완공을 하는데 네. 거기서 과거에 했던 캐파가 한 이게 RV1 기준으로 봤을 때 200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000대로 늘리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캐파와 매출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 그러니까 SPG가 그렇게 급등한 것이 사실 KH 바텍을 비롯해서 레인보우향 발주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완공하고 나서 그런 캐파를 좀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강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땡겼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비록 한 20위권에서 두 종목밖에 없지만 이 속도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점은 이게 단기간의 밸류에 대한 부담보다는 성장 속도거든요. 근데 예측치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산업에 투입하는 그런 이 진입 속도가.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존에서 우리가 그 디지라고 하는 로봇이 벌써 생산에 투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를 비롯해서 아트나스 비롯해서 옵티머스는 이제 가정용 쪽으로 많이 이제 뷰를 이제 가져갔고 우리가 아틀라스 같은 경우 지금 산업용 쪽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생각보다 캐파 증설이나 투입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을 때 주가의 반응 속도가 저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앞으로 당분간 하락하면 로봇처럼 금방 튀어 올랐던 데는 아마 여기도 조정을 피하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로봇주 오히려 엑시트 전략을 생각하는 거는 과할 수도 있겠네요.
뭐 항상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실적 발표 전후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예, 그렇죠. 예. 전에는 뭐 매도를 하고 가자 이런 전략이 많이 통했는데 최근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낙폭이 좀 과한 종목도 있죠. 그동안의 대장 역할인 로보티즈가 9%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로보티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워낙에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9% 정도의 하락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로봇주는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보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누가 좀 하방에서 지지력이 강하냐. 그거는 뭐 대장주격인 레인보우를 딱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이제 밸류체인들 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내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표 종목들은 또 대표 다르다. 종목들에 대해서 네. 이제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좋아요. 종목들이 우리가 소팅이 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늘 유효하다라고 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센티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앞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부 로봇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쯤 됐다 현금화할까에 대한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너무 좀 암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로봇주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진 약간 후행적인 거 내지는 약간 뭐 이번 주 정도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죠. 흔들흔들할 수 있다.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펀더멘털 곱하기 이제 센티먼트거든요.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EPS에 대한 예측치가 맞아도 이 PER,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보느냐, 그리고 금리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티먼트 측면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하면 EPS 측면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제 2월 달 중순에 MSCI라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요번에 아니면 5월 달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또 2천억에서 3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로봇주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털 측면도 그렇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자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받는 측면이 있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는 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들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는 그래도 뭐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반도체 전략들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위원님, 오늘 반도체 하락의 의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 반도체에 좀 투톱에 쏠린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의 핵심적인, 그리고 지금 실적에 기여되는 폭의 어떤 95%가 이제 반도체 투톱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는 원자재 지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 횡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부담이 있었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측면에서 지금 악재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 공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점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삼성전기 이런 쪽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제 반도체 지수보다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죠. 예. 아무래도 조금 이 기업도 보면 약간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혼자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뭐 잘 아시다시피 MLCC 회사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 그리고 뭐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특히나 MLCC하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징에 상당히 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가격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가정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수혜를 분명히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은 한 20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해당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무라타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좀 보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리고 미래 AI 측면에서 계속 매출이 분명히 부각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저는 약간 퀀트, 약간 그 숫자를 베이스로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LG이노텍은 올해 기반의 PER이 10배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 성기보다는 좀 쌉니다. 싼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기만큼의 어떤 OP 맛이 나오지 않고 ROE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거의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의 90% 이상의 매출을 아이폰, 애플에 이제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다변에 조금 부담스럽게 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퀄리티 이런 컨셉에 약간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거나 뭐 배당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저평가가 되면서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쪽이 지금 올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유리한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다 좋은데 LG이노텍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의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기 좋았지만 LG 이노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하락했던 건 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안 좋았다라고, 반도체를 팔았다기보다는 시장을 팔았다라고 오늘 해석을, 시장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훈 대표님 보셨을 때 주말 사이에 그래도 쇼킴, 모건스탠레이 쇼킴이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반도체, 저가 매수의 전략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이제 쇼킴이 그동안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박한 또 목표 주가를 많이 냈었는데, 저승사자잖아요. 네, 저승사자죠. 근데 삼성전자를 무려 올해 220조, 내년에 300조 이상의 눈높이를 막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건 28년도에 피크라는 이 얘기들의 수치를 조금 내놨다는 것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플로우대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 예측치보다 좀 빨리 선반영이 되는 맞아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7년 이후에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됐을 때의 반도체의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 올해까지는 그래도 쇼킴을 믿지만 그 이후에 쇼킴의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이 플로우대로는 그래도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고.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에 대한 또 점유율 회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파운드리 2나노를 130% 이제 높이겠다고 전년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당연히 달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워낙 고객사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뭐 쇼킴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도 저도 쇼킴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김성훈 대표님, 지금 뭐 급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거품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가격이라면 정말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15만 원 이하, 하이닉스 80만 원 이하, 이 정도 가격으로 답변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서 최근에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AI 버블론이 나와서 60일선까지 횡보를 한 적이 있고, 60일선까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유동성 이제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이 한 2, 3주 정도에서는 21선 부딪히고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좀 과거보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AI 버블론보다 힘이 좀 세진 상황이라 이번에 조정은 사실 21선까지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15만 원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깨지고 나면은 그 이하까지도 나오겠지만 빠르게 회복하면 전 20일 지지 라인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5만 원 하단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예, 15만 원 하단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실적을 좀 믿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골프톱 요 라인 한번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하락한 가운데서도 좀 힘을 보여줬던 이 섹터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일부 상승했고 뜻밖의 자산주들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속성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삼표시멘트나 신도리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평소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부동산 자산주들 조금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그 이제 작년에도 뭐 이제 그 터미널 서울의 이제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고속버스 이런 이슈에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워낙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근데 이 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한 중간가까지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지금의 2차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그냥 대피 장소로서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보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주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난주에 LNC 바이오를 비롯해서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스킨 부스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단기 트렌드는 아니고 화장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봄철에 몰려 들어왔을 때 어느 섹터가 굉장히 강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유통보다는 스킨 부스터 쪽을 계속 유의지시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금융 쪽에서도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아까 저 브리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석 연구위원님. 자, 최근에 이제 뭐 금융주가 이럴 때 사실 해지 차원에서도 매력적일 것 같고 실적도 선방을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좀 정수리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지금 투자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평가 종목군이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맞습니다. 어. 금융주, 뭐 말씀해주신 아까 자산군 종목군들, 그렇죠. 자산군이라는 건 저PBR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유통 쪽도 그렇고요, 건설 쪽도 그렇고, 뭐 이제 철강. 뭐 이런 쪽이 이제 저평가 종목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저PBR 종목군들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 외에는 사실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쪽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실적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 이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컨셉.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PBR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1.3배까지 올라왔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돼 있는 쪽, 이를테면 유통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아직도 0.5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0.4배에서 0.5배가 0.1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과의 어떤 괴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아직 거죠. 저평가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키 맞추기가 금리를 이용해서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의 스타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 조금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저평가에 부각이 되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유통주라든지 철강, 지주회사 이런 쪽은 한번 우리가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네. 단기적으로 물론 아예 이제 시장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것 같고 시장을 꼭 이겨야 된다. 내가 한번 시장의 트레이딩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고요. 김성훈 대표님, 저는 묘하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잘 버텼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정도 하락세면은 아시잖아요. 막 10% 빠진 종목들도 막 속속 나오는데 ABL 바이오 오늘 빨간불이었고요. 나름 5% 내외에서 버틴 종목들도 좀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생각보다 좀 강했다. 이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했던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강했다인데 더 이상 싸질 구간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력적이다라는 거 일단 하나고 그리고
알테오젠에 이어서 ABL 바이오의 노이즈가 사실 펀더멘탈을 그렇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바이오주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신중론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지난주에 뭐 삼천대장 제약을 비롯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애로 관련된 기업보다는 당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과 관련 연관성이 좀 있는 그리고 숫자가 좀 지키는 좀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관점은 그래도 좀 유효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2월 달 들어서 에로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한두 건 정도가 또 1조 이상이 터지겠죠. 그 이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저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섹터들,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들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워시 쇼크로 장중 5,000선이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6% 하락하며 4,9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4% 떨어지며 1,09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월요일이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장 후반에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는 15만 1,300원입니다. SK하이닉스 8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낸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해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시킨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대차 현재가는 47만 7,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가는 38만 2천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뉴로핏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뉴로핏의 지분을 신규 취득한 소식 영향입니다. 현재 3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크릴 현재 상승률 2위입니다. 4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기업들이 중동 최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아크릴도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도리코도 관계사인 휴스템의 본사 임원들을 배치하면서 강세 보입니다. 현재 상승률 4위입니다. 상승률 3위 제주은행, 상승률 5위는 일성IS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1위에서 5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률 순위권에는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 급등 후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52주 신고가 쓰면서 5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크게 빠집니다. LS도 마찬가지로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현재가는 19만 7,700원입니다. 2위는 엔캠, 3위는 넥스틴, 그리고 3위 TCK로 TCK도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현재가 20만 7,5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많았죠. 현재가 15만 1,300원입니다. 2위는 제주은행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모두 강세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며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제주은행 작년에는 또 네이버페이와 협약을 체결해 엔페이 커넥트를 운영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실증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를 많이 받아갑니다. 또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가 이른바 코인 드림팀 논의에 나서자 신한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핏 상승률도 높은데 현재 거래량도 3위입니다. 로봇주 한라캐스트도 거래량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량 5위는 CIS로 현재가 11,810원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그간 월가에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 꼽히던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매파적인 인물이지만 이 트럼프 기조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며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완화시킬 거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워시가 시장 유동성을 촉소할 걸로 보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 0.36%, 나스닥 0.94%, S&P 500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대체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정규장에 이어 약세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에 메인 마켓에서 상승했습니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19% 약세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하락폭을 줄이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그간 흐름 좋았던 메타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메인 마켓에서 2% 넘게 빠졌지만 하락폭 줄이면서 0.34% 약세로 마감했고요. 테슬라와 브로드컴은 메인 마켓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 합병 검토 소식에 올랐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의장 후보로 낙점했는데요. 워시의 양력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스탠퍼드와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그야말로 월가 엘리트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최연소 연준 이사로 30대 때 발탁됐고 당시 양적 완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강한 통화 긴축 성향을 보인 매파적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언을 보면 전통적인 매파로만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체 이 워시의 기조가 뭐냐? 합리적인 매다, 아니다, 덜 비둘기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요. 케빈 워시가 직접 한 발언들 가지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AI 확산이 가져올 구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강조하며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인 건데요. 또 인플레이션은 결국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연준이 제대로 대응하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고 현 연준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준 의장이 되려면 지명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원은행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투표에서 각각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상임위인 이 은행위원회는 통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현재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틸리스 의원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진행 중인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 관련된 이 수사가 투명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워시의 연준 입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지명에 이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루 만에 0.9% 급등했고요. 지난 5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반면 금과 은은 각각 11%, 31% 넘게 폭락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거란 기대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안전자산 사이에서 자금 이동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이후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금과 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리 시간 4시 기준으로 금은 여전히 5%, 은은 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락했습니다. 2025년 고점 대비 40% 급락하며 이 해방의 날 관세 충격 이후 겪었던 하락세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1월 29일 8만 7천 달러 선에서 터치했던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7만 5천 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간 지정학적 긴장, 달러 약세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랠리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낙관론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시간 내일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마 월가에서 이 팔란티어만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평가를 받는 기업은 없을 텐데요. 먼저 비관론입니다. 이 팔란티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후행 이익 대비 357배, 매출 대비로는 100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거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RBC, 제퍼리스 등 이 주요 투자 은행들도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낙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폭발적인 수주 잔고가 실적 가시성을 담보하는 만큼 현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매 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연초 대비 추정치를 30% 이상 상회했고요. 25년에는 이 수치가 50%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AI 메시로도 불리는 팔란티어, 내일 나올 실적까지 챙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알파벳,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특히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빠진 전적이 있어 이번 주에도 AI 투자 확대에 따른 가시적인 수익성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내일 팔란티어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화요일에는 AMD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1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와 미국의 12월 졸주 구인 이직 보고서도 확인하면서 이 민간 고용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가시죠. 목요일에는 유럽과 영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또 금요일에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1월 고용보고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하 요인이 떨어지고 워시가 더 매파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2월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AI 투자 과열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투자 파트너십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Sam is closing the round, and we will absolutely be involved. How much? Can you say how much? Can you say how much? We will invest a great deal of money, probably the largest investment we've ever made. The large? Yeah. So is that going to be over 100 billion? No, nothing like that. 네, 이 AI 혁명을 이끌 두 기업의 투자 파트너십이 자금만 돌리는 순환 거래로만 끝나지 않을지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간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준 의장 후보가 케빈 워시로 임명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 양적 완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인 만큼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고 차익 실현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워시 여기서 총정리 오늘 하는 걸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방금 우리 황 사장이 또 뭐라 털죠. 네, 주말간에도 저것 때문에 또 좀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시가 맨지 비둘기인지는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맞아요. 뭐 양적 완화 반대한 것도 그것도 한참 옛날 얘기고. 네. 뭐 처가가 빵빵한 거 알고 다 좋은데. 그리고 저렇게 젠슨왕 CEO가 뭐라고 계속 떠들고 있고 네. 무슨 오픈 AI 그런데도 장이 못 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주식에 비해서 지금 다른 데가 더 여파가 크죠. 우리하고 뭐 네. 아시아장. 일본은 뭐 어떻게 다시 엔저에 힘입어서 좀 가나 싶었더니 오늘 또 확 부러졌죠. 뭐 금, 은, 비트코인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듣기 불편하신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뭐 악플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너도 벌고 나도 벌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아, 냉정하게 가야죠, 소장님.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냄새가 슬슬 짙게 풍겨져 와요. 항상 우리 또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뭐 음모론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이 유대자본 돈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냉혹하다 할 제일 정도의. 빠르죠. 그리고. 자, 지금 저 친구 뭔 소리 하려고 하나?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가시죠. 지금 이게 월시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가는 지금 결정을 못 하겠대요. 케빈 워시가 친구인지 적이 될 것인지 이걸 모르겠대요. 여기서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그는 뭘 옹호했나 하면은 금리는 낮추되 그러나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큐티를 동반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날도 춥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자꾸 거기다 얼음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따뜻한 커피도 아니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이런 거죠. 둥근 세모 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ST 로드입니다. 이제 할머니 뻘이죠. 저기 처 할머니 뻘 되는데 네, 네. 남편이 조셉 로드다 보니까 ST 로드인데 이름이 벌써 요셉이잖아요.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지바이고 이 ST 로드 이 갈색병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걸로는 했는데 요즘은 뭐 주가 추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ST 로드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인 로더라 해서 케빈 워시의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남매고. 자, 여기가 이 양반이 바로 이 제인 로드의 아버지 로널드 로드예요. 예. 이 ST 로드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로더. 장남은 작년에 죽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와트스쿨 동문에다가 젊고 힘있고 돈 많을 때 뉴욕 사교계를 갔다가 그냥 휘젓고 다녔던 진짜 절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돈도 많이 보탰습니다. 때마다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 때는 거의 500만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 한 70억. 꽤 큰 돈이죠. 그 이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 이 텔레그래프 이 자막은 뭡니까? 그린란드 매입하라는 아이디어도 여기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 뭔가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일기 때도 이사시키려고 하다가 좌절됐었고 그런 얘기였고. 자,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전제하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월가로서는 신경 쓰이고. 네. 그다음에 케빈 워시는 이 표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요 아래쪽에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해서 가져옵니다. 연준이 정말 제가 읽겠습니다. 연준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운영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거고 모델을 바꿔야 되고 인력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연준의 정책은 월스트리트에는 꽤 좋은 정책이다. 즉 금융쟁이들한테는 좋은 정책이야. 네.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그 돈을 메인스트리트로 재투자해야 된다. 즉 실물 경제 쪽으로. 메인스트리트가 실물이에요. 예. 아, 네. 월스트리트가 이제 금융 쪽이라면 메인스트리트는 이제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 쪽이다. 그래야 메인스트리트가 금융시장에서처럼 탄탄한 경제를 누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호황이다. 호황이죠. 사상 최고치가 몇 년째입니까? 추가적인 지원이나 초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초과 자금이 메인스트리트로 흘러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게 작년 10월 케빈 워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월가는 지금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케빈 워시 때문에 후달후달 하는데 아, 이 자본이 메인으로 가니까.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일단은 금리 인하보다도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이겠다. 특히나 버냉키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도. 그쵸. 그것도 뭐 돈 있으니까 그냥 때리치고 그 연준 이사도 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사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 있으면 저렇게 가오가 서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갑자기 케빈 워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저기 외신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내
다소 그런 쪽에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의 영상에서 스탠리 드러큰밀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 뭐랄까 스콧 베센트의 평생의 멘토예요. 멘토인데 자, 요거 보세요. 젊을 때 드러큰밀러고 젊을 때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잘 아실 테고 지금 이 얘기가 영란은행 박살 내면서 1 빌리언 10억 달러를 갖다가 그때 해봐야 1조 4천억인데 지금 1 빌리언하고 그 당시 92년도 1 빌리언은 달라요. 적어도 우리 요즘으로 치면 2, 30조 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가치가.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 밑에서 드러큰밀러가 영란은행 박살 낼 때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만지게 해줬고 그 밑에 드러큰밀러 밑에서 그야말로 참모내지는 실제 트레이더로서 스콧 베센트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또 뭐냐 하면은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꽤 높은 지위까지 갔다가 이제 소로스한테 2 빌리언, 20억 달러를 받아서 별도로 헤지 펀드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오고 네. 제임스 톤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미국의 하원 의원이 벌써 작년 12월에 뉴 엑시스 오브 파워, 새로운 권력의 축, 워시, 드러큰밀러, 베센트 그리고 넥스트 페드 체어인데 이때는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고 못 받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solated personality 이렇게 딱딱딱 고립된 어떤 개개인에서 tightly connected 네트워크로 아주 밀접하게 타이트하게 연관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권력의 축이 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조지 소로스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지는데 여기서 저는 혼선이 옵니다. 예. 조지 소로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앙숙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뭔 소리지 싶으시면 진짜 미국 사정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정치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번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온전한 선택이었나도 저는 의심해요. 오. 어쩔 수 없이 케빈 워시로 또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기 친구였던 케빈 워시의 장인한테 대한 어떤 빚 부채의식. 그런 것도 부채의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유대자 그러면 유대인들과 유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보는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달라요. 제롬 파월 때는 일기 때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게 2017년, 2016년 그 선거에서 2017년 1월부터 취임해서 제닛 옐런하고 조금 각을 세우다가 11월에 이제 파월을 임명하면서 파월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이렇게 이런 사진 연출했는데 네. 이 사진 유명하죠. 파월이 지명받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삐딱 받아보는 이 시선이 진짜 절대 묘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온전한 기꺼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 이렇게 돼버렸죠. 갈갈이 이제 지금 그거 했죠. 예. 근데 저 때처럼 연준은 내 거야. 연준은 내 손아귀에 있어 하는 저런 어떤 연출이 아니고 이번에는 다시 슬라이드로 와주시죠. 케빈 워시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투샷이 아직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작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SNS에 이게 다야. 장황하게 얘가 무슨 막 학교를 잘 나왔고 말만. 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칭찬은 두루두루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벌써 시간이 쫓기죠. 이 말씀 드릴게요. 여기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S&P 500 데일리로 보나 위클리로 보나 젠슨왕이 뭐라고 털어대도 못 가잖아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이 큰 손들 저는 유대인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한 차례 털어내고 다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점점 빅스로 이렇게 해치를 하죠. 빅스 매수로, 네. 변동수 매수로. 여기는 지금 17입니다만 지금 개장 전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 이렇게 현재 이 까만색 선이 일드 커브인데 장기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PPI 안 좋은 거 아시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여전히 끈적끈적해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돈 가치 없어 달러 망가질 거야가 이렇게 타격을 이룹니다. 여기 보세요.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꽤나 했는데 금방 회복했습니다.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어쩌고 했던 다음 날 바로 아니야 우리는 강달러에 했던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얘가 마탱이를 갖습니다. 마탱이. 금. 자, 이거 보세요.
작년 2월에 금값 랠리에 조단위의 자금이 몰린다. 골드바 풍기에 종이금. 자, 이제 실제 금하고 종이금, 종이은. 자, 이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달러 펑펑펑펑 찍어내다가 프랑스, 영국이 야, 이 달러 갖고 가면 금 바꿔준다며 했는데 닉슨이 바꿔줄 금이 없으니까 에이 하면서 그 금태한 정지를 한 게 네. 닉슨 쇼크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달러도 종이 쪼가리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ETF니 무슨 예금이니 통장에는 금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금이라고 많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들고 가서 금 줘 했을 때 금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실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중국산 가짜금 녹여봐도 비슷하더라. 까보니까 텅스텐이더라. 이런 소리 나오죠. 맞아요. 자, 이러고 있는데 월간 윗꼬리 달린 거하고 데일리 이거 음봉 나온 거 보니까 자, 요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도 보세요. 이게 월간입니다. 월간 윗꼬리 달린 거 보세요. 월간 윗꼬리 달린 거하고 데일리 이거 32% 가까이 된 거. 이거 뭐 코인 거래하듯이 했어요. 우리는 고작 뭐 2배 이러고 있습니다만 저거 선물 시장에 20배, 50배도 있어요. 그렇죠. 20배짜리 레버리지 같으면 5% 빠지면 깡통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코인 자빠지고 난 이후로 뭐가 안 되니까 이 전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산업재, 은수요가 어쩌 이거는 다 하는 소리고 야 이거 돈 된다 싶어서 다 왔다가 지금 이제 엎어지는 겁니다. 단숨에 1조 찍었다 이게 작년 이게 6일 전 기사인데 6일 전이면 이때인데 1조 들어갔던 선수도 지금 이제 껍껍하죠. 네. 오늘 저감에서 나왔다가 또 엎어졌죠. 뭐 그런 식입니다. 코인 보세요. 이틀 전에 워시가 했다니까 어떤 매체에서 최초의 친 비트코인 연준 의장 워시가 과거에 무슨 블록체인은 멋지다 그랬고 크립토 스타트업 투자 경력도 있고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책에 도움 주는 중요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워시 지명은 코인의 조화라고 했는데 뭔 개뿔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맞아. 근데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 의견. 네, 코인이랑 안 친하다 여기. 안 친하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해. 지금 막 풍문이 많아요. 그래 제가 제목을 이래 달았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시장 설명하러 들지 말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언젠가는 이 꼴이 오는데 늘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합니다만 이번은 다를 거다 하지만 시장에 암만 있어봐도 암만 개인 돈이 많고 뭐가 많고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this time is also not different예요.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비투들이 지금 한번 자빠지는 거고 이거 뭐 망가뜨리려고 이러겠습니까? 못 견디고 던지게끔 장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큰 손들은 또 줍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뭐라 해도 젠슨왕이 뭐라 더 떨어도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못 늘고 이런 한국에 그러면 뭐예요? 한번 밀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짧게 좀 짚어주세요. 오늘 사실 제일 크게 얻어맞은 건 우리 증시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맞은 데가 인도네시아가 있네요. 조금 더 밀렸네요. 살펴보니까. 뭐 좀 머네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중국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중국이요? 갑자기 왜요? 진짜 우리 너무들 모르고 지내신다.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민자가 실각됐던 그 부분을 좌우지간 무슨 군부 숙청 얘기 나오고 했는데 무슨 그런 상황이죠. 네. 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무슨 미국에서 기소 한 해 만에 그러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코스피 어쨌거나 쉬어갈 레벨에 도달했음을 인정하시죠. 이거 2주 전에 그때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S&P 500도 무슨 위클리, 먼슬리 막 따져가면서 피보나치를 자꾸 꺼보니까 미국이 여기서 더 못 가는 게 기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때 그날 2주 전에 이 2.618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만 해도 4,800, 5,000이 안 갔을 때니까 그러면은 5,200 근처는 갈 수 있겠네요 말씀드렸고 월간 차트 갖고는 길게 보면 5,900도 보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맞는 상황에서 결국 뭐다? 바깥 변수로 네. 케빈 워시가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정리해야 되는 포지션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막판에 빚냈던 그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이유 불문하고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식이고 거기다가 제가 의심하기로는 그래 이 정도였으면은 해서 결국 털게 해서 마지막에 줍줍하겠다. 결국은
동성이가 이름 바꿨습니다. 성을 바꿨네요. 성을 갈았네요, 동성이가. 유시에서 변시로. 유동성 장소에서 변동성 장소로. 동성이가 예, 예. 동성이가 성을 갈았네요. 시장 색깔이 일단은 케빈 오시 지명 이후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다 유동성을 통해서 올라간 네, 자산들이 네, 네. 공통적으로 다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뷰를 따라서 본다면은 지금 이 하락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장사 하루 이틀 하고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받을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개인들이. 피할 건 피해야죠.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네. 조정이 될 것인지. 그 조정 끝나고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이 5,200, 5,300 최근에 받고 또 열려요. 우리도 만 갑니다. 가는데 이걸 갖다가 빚내가면서까지 하면 이 장을 못 견딘다니까요. 조정을 일단 거치는 네. 단계는 필요하다 정리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